상처 준 사람에게 화를 내는 순간 이미 내가 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관계는 그 사람이 망쳤는데 왜 괴로운 건 늘 나일까요? 이 질문에 잠시 멈칫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따지고 싶고 설명하고 싶고 억울함을 풀어놓고 싶어집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끝까지 들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고 함부로 다뤄졌다는 느낌 앞에서는 쉽게 평정심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메시지를 길게 쓰고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끝까지 확인하려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을 살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 반응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상처 준 사람은 내 마음 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지은 표정, 그날의 공기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입니다. 카톡을 보냈는데 읽음 표시만 남고 답장은 없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바쁘겠지, 나중에 보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루, 이틀, 사흘. 점점 조급해지고 괜히 휴대폰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말실수를 했나? 어투가 차가웠나? 괜히 보낸 건 아닐까? 우리는 머릿속에서 수십 번 대화를 반복합니다. 보내지 않은 말까지 상상하며 혼자서 답을 만들고 혼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밤마다 뒤척이는 동안 말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화까지 낼 필요는 없습니다.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상황을 정리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을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그 말을 곱씹고 그 장면을 되돌려보고 하지 않았던 말까지 만들어냅니다. 마치 그 사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분노는 해결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화를 내는 동안 상대는 이미 당신의 하루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신이 흔들릴수록,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할수록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내가 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상처 준 사람은 이미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러나 정말 억울한 건 그 분노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쪽은 늘 당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는 금세 잊고 당신만 오래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돈을 빌려간 뒤 연락을 피한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메시지는 읽히지 않고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속에서는 화가 치밀고 따지고 싶은 말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내가 만만해 보이나?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만 분노에 붙잡혀 있는 사이 말입니다. 화는 상대를 벌하지 못하고 나만 묶어둡니다. 화를 내는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상대는 당신의 분노를 보며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인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당신인데 감정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의 중심이 뒤집히는 순간 당신은 두 번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한 번은 그 사람에게, 또 한 번은 스스로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관계 정리는 상대를 벌하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상대를 가르치거나 반성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도 아닙니다.
관계 정리는 당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이상 상처 준 사람에게 쓰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마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해 공간을 비우듯 마음에도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리가 비워져야 새로운 숨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누군가가 만날 때마다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을 반복한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참습니다. 가족이니까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자. 하지만 모임이 끝난 뒤마다 며칠씩 마음이 가라앉고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음 모임이 다가오면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번엔 또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반응해야 덜 다칠까? 이럴 때 필요한 건 더 큰 목소리가 아닙니다. 더 치열한 설명도 아닙니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거리를 두고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하지 않는 선택은 패배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침묵은 무시가 아닙니다. 침묵은 설명하지 않겠다는 선택이고 더 이상 그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사람은 미움보다 지워지는 것을 더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거리두기는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는 사람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한쪽만 계속해서 애쓰고 기다리고 상처받고 흔들린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된 지인이 당신을 조롱하거나 없는 자리에서 험담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수차례 경고했지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선택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당신의 삶에서 조용히 빼는 것입니다. 연락을 받지 않고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가 당신의 하루에 영향을 주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은 미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혹은 늘 답장이 늦고 당신의 노력만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먼저 연락하고 기다리고 실망하는 역할을 혼자 떠안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당신의 노력을 멈추면 됩니다. 침묵의 정리는 때로 가장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바로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괜히 내가 냉정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이 감정은 당신이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에게만 이 감정이 찾아옵니다. 늘 상대를 먼저 배려했고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자기 마음을 선택하는 순간 마음이 낯설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따라갈 감정이 아니라 지나가게 둘 감정입니다. 이제 기준을 하나 세우십시오. 상대의 말이나 태도가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난 뒤 내 마음이 편안한지 아니면 괜히 무거워지는지 이 기준 하나면 충분합니다. 관계를 고민할 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 관계가 내 하루를 가볍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가? 나를 성장하게 하는가 아니면 자꾸 작아지게 만드는가? 이 질문에 계속해서 불편함이 쌓인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조용히 멀어지는 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경계가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떠오른 얼굴이 하나쯤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를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굳이 길게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단어여도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리한 관계에서 다시 연락이 올 때 왜 마음이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 순간 어떤 기준을 붙잡아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요함은 패배가 아니라 단단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